안녕하세요. 독서 편식쟁이의 책장입니다. 저는 책장 주인 먹요정입니다. 오늘은 책을 두 권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동일한 작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권의 책의 저자는 김규림 작가이시고요. 아무튼 문구, 뉴욕 규림일기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아무튼 시리즈를 보면서 제목을 보고 제일 먼저 호기심이 갔던 게 아무튼 문구였어요. 저도 한때는 문구를 너무 좋아해서 서랍에 한가득 필기구나 막 스티커나 온갖 것을 다 모았기 때문에 저와 동질감을 느끼는 제목이었달까요? 너무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김규림 작가가 문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진짜 여실히 담겨있는 책이라서 정말 순식간에 읽으면서 동질감을 느꼈죠. 그리고 다시 문구에 대한 덕질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구매욕이, 찜욕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소개가 되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뉴욕 규림 일기. 딱 보시면은 표지부터 남다르죠? 이 표지가 김규림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컴포지션 노트래요. 미국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기본적인 노트 표지라고 하는데 이 표지를 너무 좋아해서 뉴욕에 가자마자 이 표지가 그려진 노트를 여러 가지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책의 표지조차도 컴포지션 노트로 하는 애정을 보이셨죠.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덕업일치라는 부분이 사실 제일 컸어요. 문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 나름대로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사지는 않잖아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들은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걸 좀 알기도 했고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면 그거는 내가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생필품이어도 조금 더 예쁘면 좋고 우리가 집을 인테리어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지내는 공간을 조금 더 예쁘고 편안하게 내 취향을 담아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볼펜을 쓰는데요. 검정색 볼펜 하나만 써요. 근데 원래는 다이소에서 나온 볼펜을 3개 한 세트? 1,000원짜리를 썼는데 그게 단종이 됐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문구점에 가서 라이언 볼펜을 1,000원 주고 사서 이거를 지금 줄창 쓰고 있거든요. 저도 이왕이면 예쁜 거 쓰고 싶다는 생각에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자극을 받았던 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문구점을 간대요. 다양한 문구들을 보면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구세권이라는 단어가 무슨 역세권이나 편세권처럼 문구세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정말 누구나 창작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집에서 디자인을 그리고 프린팅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셀프로 프린팅을 해서 쓸 수 있는 디자인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구들을 인터넷에서도 더 많이 판매가 될 거라는 점. 문구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 빠져서 뉴욕 규림일기를 같이 읽은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행을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박적인 것도 있고 완벽주의가 있어서 여행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고 가요. 어디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 루트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식당은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적어서 가는데 김규림 작가가 하는 유일한 여행 준비는 영화 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처음에 나옵니다. 뉴욕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소개는 하고 있어요.
본인의 여행 스타일,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 그런 것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나도 저렇게 여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는 문구 소비는 내게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걸 보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저도 갖고 싶은 거는 사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거 하나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라고 물을 정도로 확 바뀌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생활 같은 여행을 한다. 문구점, 서점, 공공도서관, LP 판매점, 브랜드샵으로 만들어진 각종 샵들을 편하게 다니고 하면서 꼭 유명한 명소나 명물을 보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좋고 앞으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지금까지 유명하다고 하는 명소, 명물만 보는 여행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닐까라는 자기 반성적인 생각을 했고요. 신기했던 거 하나는 프리마켓 같은 게 열린대요. 미국에서도 프리마켓 같은 게 되게 흔하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은 열리는데, 산업시대 이후에 많은 것들을 똑같이 찍어냈잖아요. Own a piece of history라고, 역사의 한 조각을 사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보고 빈티지를 대하는 또 다른 관점이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작가가 느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저도 약간 순간 띵 했어요. 모두가 똑같은 거를 산다고 해도 나는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빈티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만 파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만 팔 것 같은, 그 문구점에서만 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의 문구는 꼭 사야 되는데, 작가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과 문구들이 내게는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는 너무 무겁지만 않다면, 아주 작고 가벼운 물건이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사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비우기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대신에 조금 더 내가 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심에 뭔가 하나를 더 보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각 하나가, 나도 기록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메모를 굉장히 잘해요. 메모를 잘한다고 기록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메모를 해도 내가 이거를 뭐 하다가 썼지? 라고 생각이 드는 메모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볼펜 밑에 항상 메모지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는데, 항상 이제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적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계속 메모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적어놓기 때문에 메모가 섞일 때도 있고 엉망진창일 때가 많은데, 나도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순식간에 급하게 쓰더라도 내용이 좀 이어지는,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을 쓰고 싶다, 남기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꼭 한 권의 노트를 사서 채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림 일기가 여행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신기했고, 중간에 보여드리면 정말 여행 일기예요. 여기 막 영수증 붙인 거, 그 다음에 위에 이거 마스킹 테이프 찢어가지고 붙인 거, 그림 그리고 메모처럼 일기를 남기는 거, 이런 식으로 한 권의 기록을 남기면 나중에 보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여행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사진 말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열심히 계획표를 짰는데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금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행을 할 때 꼭 나도 여행 노트를 한 권 써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김규림 작가의 책 아무튼 문구, 뉴욕 규림 일기 두 권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리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반성과 부러움과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독서 편식쟁이의 책장이었습니다. 저는 책장 주인 먹유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리뷰로,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